안녕하십니까. 족저근막염에 대해 발표할 이조입니다. 족저근막염이란 발바닥의 근육을 감싸고 있는 박이 섬유 조직으로 된 두꺼운 박이 손상받아 통증이 유발되는 질환입니다. 발생 원인으로 가장 대표적인 과사용이 있으며 발의 구조적 변형인 아치의 변형과 근력의 약화, 체중 불하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비만, 당뇨, 그리고 일상 스트레스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을 의심하게 되는 포인트는 발바닥과 발 뒤꿈치의 통증, 보행 중 통증, 기상 후 증가된 통증과 붓기와 딱딱한 아킬레스건의 증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상에서 환자들은 공통적으로 아침에 자고 일어나 첫 발을 디딜 때 심한 통증을 느끼고 움직임 시 통증 증가와 가만히 서 있거나 일정 시간 활동 시 통증 감소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서 있을 때 불편한 뻣뻣함을 느끼고 하루 마무리를 하며 심한 통증을 발꿈치 안쪽에서 가장 많이 느낍니다. 다음은 저희 환자 설정에 대한 서브젝트와 오브젝트 부분입니다. 22세 여성 환자이며 등산을 다녀온 후 오른쪽 발의 통증을 느꼈습니다. 족저근막염의 임상 증상과 매우 유사하고 페인 스케일은 평균적으로 7이며 환자는 통증 없는 여가 생활을 원하십니다. 가동성이 떨어지며 정상 측의 발보다 페인으로 인한 MMT의 저하가 발생됩니다. 위 환자에게 4개의 스페셜 테스트를 진행하고 가마올림 검사와 힐 스키즈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FFI와 FAAM 척도를 사용하여 환자의 발목 기능을 평가합니다. FFI에서 통증 척도는 90점 중에 70점, 장애 척도는 90점 중에 50점, 활동 제한 척도는 50점 중에 15점으로 나타났고, FAAM에서 일상생활 활동과 스포츠 활동은 각각 45%와 65%로 낮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단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신체 검사를 진행해 줍니다. 발 뒤꿈치뼈 안쪽의 결절 부위를 눌러주며 앞통점을 찾아주고 보통 발꿈치 약간 안쪽에 통증이 느껴지며 족저근막의 방향을 따라 발바닥에 전반적인 통증을 보이게 됩니다. 발 뒤꿈치를 들고 서게 하였을 때 통증이 증가하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체 검사와 관련해서 구분해야 할 점입니다. 지방패드 위축증은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처럼 지방패드 위축증이 발바닥 쿠션 역할을 하는 지방패드가 얇아져서 통증이 오는 경우입니다. 동반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 족저근막염으로 진단 후 치료를 진행할 시 지방패드 위축증을 가진 사람의 경우 지방패드가 더 위축돼 통증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진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엑스레이입니다. 위에 있는 사진이 정상의 족저근막의 형태이고 아래 있는 사진이 염증이 생긴 부위에 석회화가 되어 있는 부분을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통해서 족저근막염을 진단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을 보는 이유는 석회화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봅니다. 세 번째는 초음파입니다. 주로 초음파를 통해 진단을 내릴 수 있는데 근막이 붓거나 두꺼워진 것을 체크하며 일반적으로 염증이 있으며 초음파에서 더 두껍고 검게 나타나는 형태를 보입니다. 위쪽에 보이는 빨간색 동그라미가 정상인 족저근막의 형태이며 아래의 사진이 비정상적인 족저근막의 형태입니다. 족저근막에서의 초음파 영상 소견 논문을 보게 되면 통계학적 검증 결과 환자군에서 통증이 있는 쪽의 두께가 통증이 없는 반대쪽과 대주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가 족저근막염에 의심되는 환자의 진단에 유용한 선별 검사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스페셜 테스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마올림 검사입니다. 발바닥 근막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로 오른쪽의 사진처럼 검사자가 환자의 발을 들어 올리고 환자의 발가락을 당겨 발바닥 근막에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발바닥 근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통증이 없어지거나 감소하는 결과를 보입니다. 두 번째는 힐 스퀴즈 테스트입니다. 발목, 발 뒤꿈치 또는 발 통증의 원인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발꿈치뼈를 양쪽에서 지워지어 압박하며 통증이 제한될 시 검사는 양성입니다. 세 번째는 티넬 사인입니다. 타잘 터널에 대한 감각 이상 검사로 안쪽 발목을 따라 두드립니다. 양성을 나타내는 것은 발 뒤꿈치 바닥으로 방사되는 통증과 무감각입니다. 근막 외에 신경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네 번째는 편평발 평가입니다. 발의 아치가 낮거나 너무 높을 경우에도 족저근막염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목말뼈 중간 위치에서 발배뼈 높이 측정을 하여 결과가 측정값이 10mm 이상일 경우 양성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 제한 평가를 위한 ADL 평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풋 펑션 인덱스입니다. 발바닥 기능 제한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척도입니다. 낮을수록 발바닥 기능 제한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풋 앤드 앵클 아빌리티 메저입니다. 발걸음과 발목 기능을 평가하며 이 두 가지의 평가를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기능 제한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SC만트입니다. 프라블럼 리스트는 페인과 앵클의 LOM, ADL 제한이 있고 롱턴골은 바스 7에서 0으로 통증 없이 여행, 등산, 러닝하기입니다. 슈터골은 1에서 2주차는 바스 7에서 5로, 3주차는 바스를 5에서 2로, 4주차는 바스를 2에서 0으로. 그 다음에 ROM은 전체적으로 10도 증가를 하고 일상생활 시 스탠딩 포지션은 30분 이상 유지하기가 슈턴골입니다. 여기서 텐스란 전기 자극을 통해 근육의 수축화 이완을 유도하여 근육의 통증을 완화시키는 물리치료 방법입니다. 2에서 200Hz의 주파수의 전류를 이용해 피부의 말초 감각신경을 자극하여 다양한 원인으로 초래되는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텐스의 목적은 통증 조절을 위해 할 수 있습니다. 텐스 적용 부위와 사용 방법은 가장 아픈 부위에 적용하고 보통 발바닥과 발목 부분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위의 특수 부위 배치법은 특수 부위 배치법 앞에 검사를 통해 압독점이 생긴 부위에 피부 분절 배치법은 L5 부위에 적용하여 줍니다. 텐스의 유형으로는 저희가 설정한 환자의 경우는 급성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이기 때문에 고빈도, 저강도를 진행시켜줍니다. 저빈도, 고강도 경우는 망성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환자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만성으로 가게 될 경우 저빈도, 고강도를 진행시켜줍니다. 다음은 플랜입니다. 1주차 운동은 먼저 텐스는 통증 조절을 목적으로 고빈도 저강도 유형을 적용시켜줍니다. 강도는 40에서 75mA를 20에서 30분 동안 적용시켜줍니다. 다음 아이스팩은 통증 조절과 염증 완화를 목적으로 15분 이내 동안 치료시켜줍니다. 다음으로 크라이오 스트레치는 스트레칭 전에 냉인자를 적용하여 근육 경련을 감소시켜 스트레칭을 통해 더 많은 ROM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크라이오 스트레치 볼 사용으로 근막을 이완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은 근육을 신장시키고 뻣뻣함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아킬레스건 및 발바닥 근육을 신장시켜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타월 스트레칭입니다. 15에서 30초, 2에서 4회를 한 세트로 하루 최대 5세트 진행합니다. 두 번째 사진은 아킬레스건 스트레칭으로 10에서 15초 유지, 20초 휴식을 한 세트로 20세트 진행합니다. 세 번째 사진은 아킬레스건과 족저근막의 동시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 기구를 이용하여 한쪽 발당 1분씩 3세트 진행합니다. 네 번째 사진은 발가락 돌지 플렉션 스트레칭으로 10에서 15초 유지, 2에서 4회를 한 세트로 하루 최대 5세트 진행합니다. 아이스팩은 염증 완화와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15분 이내에 진행합니다. 다음은 3주차입니다.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발바닥 내재근을 근력 강화하기 위해 첫 번째 사진은 세라밴드를 이용한 발바닥 강화 운동으로 10회씩 2세트 반복하여 줍니다. 두 번째 사진은 발가락으로 굿을 잡아 옮기기를 응용한 운동입니다. 처음엔 두꺼운 보드마카로, 다음에는 얇은 볼펜을 이용하여 난이도를 올려줍니다. 왕복 10회씩 2세트 진행합니다. 아이스팩은 염증 완화와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15분 이내 적용합니다. 다음은 4주차입니다. ADL 트레이닝으로 계단 오르내리기, 울퉁불퉁한 지면 걷기, 오르막길 내리막길 걷기, 평평한 지면에서 달리기가 있습니다. 다음은 환자 교육입니다.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충분한 휴식, 쿠션감 있는 신발 착용, 쿠션을 제공하는 깔창 사용, 자기 전 아이스팩 사용을 교육시켜 줍니다. 다음은 그 외 치료 방법입니다. 체위 충격파는 통증 부위에 젤을 바르고 충격파 치료기를 대서 사용합니다.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 전달 물질을 감소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주변 조직의 재생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아프고 통증이 심한 족저근막 부위에 적용하며 반드시 치료 전 의료진의 진단을 받고 시행합니다. 체위 충격파는 초기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6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될 시 하는 치료로 약물, 주사, 물리치료와 같은 기본 치료를 시행한 후 효과가 없으면 적용합니다. 체위 충격파는 지금 효과가 있다는 논문과 없다는 논문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체위 충격파는 아직 데이터가 부족해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텐스를 선택했습니다. 텐스는 급성 통증과 만성 통증 모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텐스를 선택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기입니다. 사진 속 그림은 힐컵이라는 뒤꿈치 보호대입니다. 딱딱한 플라스틱 제품과 부드러운 고무 제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국소 부위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해 아픈 부위 쪽을 움푹 들어가게 해 국소의 압력을 감소시킵니다. 레퍼런스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